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유동성 제동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역풍을 맞고 나서 좀 급하게 물가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12월 FOMC 회의까지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 전까지 물가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시기까지 사실 너무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역시도 물가 데이터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 날 10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그 안에서도 아마 실업률은 발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ADP 민간 고용, 민간 업체에서 조사를 하는 고용 지표 정도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물가를 지금 당장 무언가 조치를 해서 바로 낮추겠다라고 접근을 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센티멘트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아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주말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보고서를 X에다가 공유한 게 있습니다. 요게 뭐였냐면은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 과거 15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관세의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나왔던 게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은 비용단에서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경기를 하방으로 좀 이끄는 압력이 있다.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용시장을 둔화시키고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은 낮추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12월 9일에서 10일까지가 FOMC 기간인데, 그 기간을 앞두고 아무래도 이렇게 관세가 미치는 경기 하방 압력을 좀 지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12월 FOMC에서 기대감을 아예 포기하고 바라볼 만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좀 타이밍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네. 특히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 만큼 이런 발언들 그리고 트위터에도 뭐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유동성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투자 심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지만, 그 재반 여건상에서 살펴보면은 유동성이 강하게 풀린다라는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금이 AI 투자단으로 끌려 들어간다라는 논리의 이제 AI 버블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버블이 강해진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유동성이라는 환경이 만약에 조금은 제동이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12월 FOMC에서 당장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은 동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나 연준이 중요시하는 실업률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의 유동성 확대 측면의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12월에 동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화폐 유통 속도 차트를 좀 보여주셨는데, 그에 부합하는 것 중에 하나가 SL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한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최종안이 백악관에 제출이 된 상태이고 백악관에서의 채택을 좀 기다리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SLR 규제 완화가 이제 몇 주 안에, 늦어도 한 연말 연초에는 최종안이 채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 통화의 유통 속도라는 부분이 조금 더 반등하는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뉴욕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채권 매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전체 유동성을 늘리는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문제를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유동성이 개선되는 그림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두 가지 유형연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SL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좀 반전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벌이 대 AI입니다. 마이클 벌이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죠.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 2년 정도 전에 약세장에 베팅을 했다가 증시가 크게 오르자 이 트위터 계정을 닫고 말 그대로 잠수를 탔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랬던 벌이가 2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해서 버블에 대한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데 이번이 네 번째 버블이라는 분석까지 또 내놓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벌이가 제시한 그림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캐펙스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그걸 이제 GDP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전체 경제 규모에서 얼마나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림에서 보이면은 이제 보시면은 녹색 부분이 지금 네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빨간색 부분이 IT 버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주택시장 버블 그리고 보라색 부분이 셰일 혁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속 기간이라든지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룸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우징 버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었던 부분이 금융 섹터에서의 레버리지를 확대시켰고 이 부분이 문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캐펙스로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두 개 이제 셰일 혁명이라든지 IT 버블을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게 언제나 지속성이나 뭐 규모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렇게 글로벌리 화두가 되고 있고 기업 단에서든 정부 단에서든 생존이라든지 패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면 아직까지는 좀 더 투자의 그 규모나 지속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증시 분위기를 보면 많이 뒤숭숭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막 뭐 대형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경계감만으로도 증시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뭐 요인이나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유동성 측면에서 두 가지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AI와 관련해서 이 투자 심리를 개선할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역시도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9일에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강력한 실적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의 AI 투자와 관련된 성장성을 좀 제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이 그래도 안도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 AI라는 투자라는 부분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AI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하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AI가 가져오는 무언가 생산성 제고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면 최소한 이 AI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나타났냐라고 해보면은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25년도 4분기부터 앞으로의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동안 그런 부분들을 실적 시즌에서 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시즌 26년도 1월부터 2월 정도가 될 텐데 그때가 아무래도 가장 빠른 시점에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부터 좀 잘 이벤트를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달러 가뭄입니다.
외환 당국 개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좀 억제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고공행진 중이기도 하거든요. 원달러 환율의 행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레벨로 간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방향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내년 그림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상방보다는 하방의 그림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1,480원 레벨이 되면은 네. 국민연금의 환해지 강화라든지 아니면 달러 매도 레벨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지난 금요일에 좀 원달러 네. 환율이 유의미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와 맞추어서 또 시티그룹에서도 원화에 대해서 매수 추천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개입을 하지는 아직은 않았지만 구두 개입은 이미 좀 시행을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게 또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강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림상으로 보면, 흐름상으로 보면은 네.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생각보다 높은 레벨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추가 상승보다는 하방의 흐름들이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국의 시그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의 이 거시적인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좀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환율이 과연 안정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도 당분간 지속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에 가장 좀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경제 성장률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외 금리 차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연준이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미국의 소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조금은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달러가 그렇게까지 더 강해지는 그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가 어쨌든 확장 재정의 효과이든 뭐든 어느 정도는 좀 반등하는 그림을 확인을 한 상태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은 과도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국내 투자를 좀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자가 단행되는 것만으로도 성장률 제고 효과가 일정 부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환율과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로서는 AI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이 올라올 거라고, 기업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매수를 해갔었는데, 이 부분에서의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후자의 그림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 이전에 시장 전반을 매수하는 그림은 약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AI 성장성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시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선별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